전해드렸는데요. 이 국민의당 결국은 둘로 갈라지는 건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통합대열에도 반통합대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른바 중립파 이 의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함께 이 중재파 의원 5명 가운데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렇게 세 의원을 만났습니다. 오찬 회동을 한 건데요. 이 자리에 함께했던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요즘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예, 아주 복잡합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뭐 둘로 쪼개지는 건 기정사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분당이 되지 않도록 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서로 생각차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좁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점심 때 이제 그 이른바 중립파, 중재파 의원 3명을 그 안철수 대표가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이제 중재파에서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전당대회 이전에 조기 사퇴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네, 이에 반해서 유승민 대표는 통합한 이후에도 네. 새로운 통합신당의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신당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공동대표를 맡아서 네. 책임감 있게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래서 이제 안 대표가 이미 네. 선언한 백의종군 선언도 좀 처리를 해서 네네네. 좀 공동대표 대열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부분을 이제 유승민 대표가 중재파 의원님들을 좀 만나서 좀 설득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동을 제안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아, 유승민 대표가 요청을 한 겁니까? 이 회동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보도에 따르면 이 통합대열에 합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이 3명의 의원은 확답은 주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의원님? 네, 세 분이 그동안 안철수 대표에게 조기 사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예. 그 부분에 관한 안철수 대표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네. 아직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중재파 의원님들의 입장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여전히 안철수 대표가 최종적인 네. 의사를 중재파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중재파 의원들이 모여서 네. 의논해서 최종 의사를 정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근데 지금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 3분 모두 지역구가 호남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통합신당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네, 통합신당에 뭐 저도 호남인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건 좀 이따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호남에서도 이 통합이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이 35%, 반대가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예. 이제 호남에서는 찬성이 35%, 반대가 45%, 반대가 네. 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약 65%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높은데 그럼에도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호남에 계신 분들도 이 통합 신당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그러면 의원님의 분석은 그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지역의 여론 가운데 어차피 국민의당 지지표가 아닌 민주당 지지표를 빼고 네. 이른바 진성 국민의당 그 지지층만 놓고 따진다면 오히려 통합 찬성 여론이 높다. 이런 분석이신가요? 예, 저희가 그거는 일관되게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더라도 네. 호남에서는 55대 45 정도로 저희 당원만 상대로 보면 당원만? 예. 그 찬성이 높죠. 의원님 지역구가 전북 군산이죠? 네네. 군산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군산도 저희 당원만 보면 찬성이 높은데 네. 워낙 민주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좀 더 많고요. 근데 의원님, 근데 당원만 데리고 정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지금 65% 정도 되는데 이것이 뭐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고요. 또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진보다 보수다 이념의 대결에서 좀 벗어나자. 예. 또 영남이다 호남이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에 좀 벗어나자. 예. 이런 정치를 해서 화합 정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호남에 계신 많은 유권자들이 심정적으로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나 네. 뭐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건 아니니까 어느 때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 지금 통합신당에 대해 주지는 국민의당이 아니라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잠재적 지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기대감인 거죠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 지방선거는 목전에 다다라 있잖아요. 아유, 지방선거까지 5달이나 남아 있는데요. 목전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긴 기간입니까? 그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뭐 10몇 %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네.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통합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내지 전국적으로 후보를 다 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호남 지역에서만 한정을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연히 나올 거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창당에 대해서 거기도 후보를 내고 통합신당도 후보를 내면 결국은 비민주당 표는 분산이 될 것이고 민주당 후보가 다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참패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분열이 돼 버리니까 상당히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 정치적 투기 아닙니까, 의원님? 아니요, 그런 건 전략이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이제 뭐 물론 통합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분당들이라고는 생각 안 했죠. 아, 그렇죠. 어떻게든지 같이 가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같이 합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국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 오기는 왔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선거를 앞두고 서로 뭐 적절한 그런 많은 노력들을 저는 하면 이 상황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미래의 영가 어찌 보면 그 전망도 아니고 기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민주평화당이 그러니까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이 원내 그 교섭단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의원님? 솔직히. 뭐 교섭단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가능하면 저희 당에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저희 지금 통합신당에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지상정이죠. 그 지금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는 사람 보내주자. 라고 얘기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뭐 연결이 돼 있죠. 돼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국회의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출당시킨 사례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안철수 대표 과거에 무슨 시의원이지 도의원이지 그분을 뭐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저희가 총선에서 저희 당의 간판을 들고 나와가지고 정당 득표를 통해서 아니요 근데 그 전례가 통합진보당이 그 통합진보당이 정의당으로 갈라지면서 비례대표가 정리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절대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지금은 뭐 저희는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사퇴하고 탈당을 해서 그쪽 당에 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을 떠났는데도 계속 둬야 되는 겁니까 당에? 아니 그거는 뭐 또 상황이 이제 저희 당에도 지금은 또 어쨌든 이제 통합이라는 문제를 두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또 나눠지지만 이제 이게 상황이 정리가 되면 또 많이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리고 의원님이 이제 먼저 말씀을 꺼냈던 공동대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야 된다고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미 국민들께 백의종군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유승민 대표가 남았는데요. 유승민 대표도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유 대표께서도 두 분이서
꼭 반드시 당대표만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다른 지위나 다른 역할을 통해서 예. 충분히 책임 있는 또 지방선거에 관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승민 대표도 그러면 대표를 안 맡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물론 예.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두 대표가 직접 출마하는 방안은요? 그런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출마하는 카드는 뭐 아직은 네. 뭐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저희 당의 양당의 이제 간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을 최대한 지원 유세하고 또 도와드리는 것이 아마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서 만약에 당이 네. 본인에게 어떤 역할을 명한다면 그 명에 따르겠다라고 예.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예. 출마도 뭐 배제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출마?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될지 뭐 부산시장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기 뭐, 사무총장이시잖아요, 의원님. 네네. 이제 이제부터 슬슬 시뮬레이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대비해서. 아직은 지금 저희가 이 통합 작업에 사실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하긴 뭐, 예,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도 치러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본격적인 사실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네. 통합이 완결되어서 정상적인 지방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두 개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네네.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한번 이겨볼 만한 곳이라고 찍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요. 네. 아직 뭐 지금 후보군이 정해지지가 않아서요. 네. 뭐라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후보가 윤곽이 나와야지 저희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합신당의 그 당명으로 바른국민당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로 그냥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뭐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했는데 표를 좀 많이 얻은 것이 바른국민당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 전문가라든가 또 뭐 이미지 또 정치 홍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최종적으로 당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여쭤보면 이건 그냥 농담인데요. 네. 바른 국민이 있으면 안 바른 국민도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따라 나올까봐. 그렇습니까? 네. 예. 어쨌든지 뭐 바른당과 또 국민의당이 합치면서 네. 또 양당의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좀 쓰면 어떠냐라고 하는 예, 생각에서 아마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가장 국민에게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당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6시 54분 좀 이따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호남에서도 이 통합이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이 35%, 반대가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예. 이제 호남에서는 찬성이 35%, 반대가 45%, 반대가 네. 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약 65%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높은데 그럼에도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뭐 둘로 쪼개지는 건 기정사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분당이 되지 않도록 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서로 생각 차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좁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점심 때 이제 그 이른바 중재파 의원 3명을 그 안철수 대표가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가 네. 오갔습니까? 네, 이제 중재파에서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전당대회 이전에 조기 사퇴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에 반해서 유승민 대표는 통합한 이후에도 네. 새로운 통합신당에 세 분이 그동안 안철수 대표에게 조기 사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예. 그 부분에 관한 안철수 대표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네. 아직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중재파 의원님들의 입장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여전히 안철수 대표가 최종적인 네. 의사를 중재파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중재파 의원들이 모여서 네. 의논해서 최종 의사를 정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근데 지금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 세 분 모두 지역구가 호남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통합신당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네, 통합신당에 저도 호남인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국민의당 결국은 둘로 갈라지는 건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통합대열에도 반통합대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른바 중립파 이 의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함께 이 중재파 의원 5명 가운데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렇게 세 의원을 만났습니다. 오찬 회동을 한 건데요. 이 자리에 함께했던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요즘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예, 아주 복잡합니다.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신당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공동대표를 맡아서 네. 책임감 있게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래서 이제 안 대표가 이미 네. 선언한 백의종군 선언도 좀 처리를 해서 네네네. 좀 공동대표 대열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부분을 이제 유승민 대표가 중재파 의원님들을 좀 만나서 좀 설득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동을 제안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유승민 대표가 요청을 한 겁니까? 이 회동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도에 따르면 이 통합대열에 합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이 3명의 의원은 확답은 주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의원님?